안녕하십니까? 화신사이버대학교 학생 여러분, 상담심리학과 교수 김가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능률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자신만의 학습 스타일과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찾아 효과적인 학습을 이룰 수 있도록 성격 진단 도구를 활용하여 자신의 성격 유형을 분석하고 자신에게 맞는 학습 스타일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MBTI가 유행하고 있지요. MZ세대들은 첫 만남에서 상대방의 MBTI 유형을 물어볼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MBTI 유형별 학습 성향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MBTI 유형 학습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MBTI는 정신분석학자 칼 융의 심리 유형론을 바탕으로 마이어스와 브릭스라는 어머니하고 딸이 수십 년간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이 대인관계에서 부딪히는 갈등 상황을 보면서 아하, 서로 반대 성향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 부딪히고 갈등하고 어려움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MBTI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MBTI는 크게 사람들의 성격을 분류할 때 에너지 방향을 밖으로 쓰느냐, 안으로 쓰느냐, 또 어떤 정보를 수집이나 인식을 할 때 감각 기능을 주로 쓰느냐, 아니면 직관 기능을 많이 쓰느냐에 따라서 감각과 직관으로 나누고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때 머리로 생각을 많이 하느냐 또는 느낌을 많이 쓰느냐에 따라서 사고와 감정으로 나누고 또 생활 양식에 따라서 빠른 의사결정을 하는 판단을 하느냐 아니면 천천히 생각하면서 결정을 하느냐 즉 인식을 하느냐에 따라서 8가지 성격 분류를 하고 있어요. 자, 그 8가지 성격 분류를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먼저 내향과 외향이 있어요. 외향은 발산 에너지가 많아요. 겉으로 나가는 에너지를 많이 쓰죠. 집에서 혼자 있기보다는 밖으로 나가서 친구들을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요. 친구가 많아요. 반면에 내향형은 혼자서도 잘 지내요. 조용히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요. 휴일날이면 외향형은 주로 밖에서 보내고요. 만나는 사람들도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요. 내향형은 주로 집에서 있거나 휴식을 취하거나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외향과 내향의 차이예요. 다음, 감각과 직관은요. 감각형은 똑같은 사과를 보고도 어머, 사과가 참 맛있네 하면서 사과가 잘 익었네. 또 보고 듣고 맛보고 하면서 오감을 통해서 느끼고요. 직관형은 육감, 영감을 강조해요. 사과를 보고도 사과가 왜 떨어지지? 혹시 사과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해냈던 뉴턴 같은 과학의 법칙을 발견하고 에디슨과 같은 발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발견하는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을 직관형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사고와 감정입니다. 사고는 어떤 결정을 할 때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예를 들면 저울검을 사용하는 즉 사실과 논리, 규범, 원칙을 강조하고 분류를 잘하고 옳은 것이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사고형이라 하고요. 감정형은 좋은 게 옳은 거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좋아. 나는 느낌이 중요해. 이렇게 인간 중심적 가치에 따라 감정 위주로 판단하고 결정을 하는 사람을 감정형이라 합니다. 마지막으로 판단과 인식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계단을 밟아 올라가듯이 차근차근 일을 처리하고 철저한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하고 신속한 결정, 분명한 방향 감각이 있는 사람을 판단형이라고 하고, 반면에 목적지로 가는 길이 여러 길이 있어요. 그러면 이 길도 가보고 저 길도 가보고 하는 열려 있고 적응을 잘하고 과정을 즐기고 상황에 맞추는 사람을 인식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내향, 외향, 감각, 직관, 사고, 감정, 판단, 인식이 8가지를 가지고 분류표를 만들면 이렇게 16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이 16가지 중에서 예를 들어서 먼저 ISTJ. ISTJ는 I는 내향이고 S는 감각, T는 사고, J는 판단. 이렇게 내향이면서 감각이면서 사고이면서 판단 유형을 ISTJ형이라고 세상의 소금형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어요. ISTJ는 성격 특성상 옳은 일을 올바르게 하고 또 모범생이란 말을 많이 듣고 있죠. 교수님,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그런 이가 많고요. 반면에 ISTJ의 반대 유형은 여기에 있어요. ENFP, 스파커형이라고 하죠. E는 외향, N은 직관, F는 감정, P는 인식. 이 유형이죠. 여러분들도 한번 대입해 보시겠어요? 내가 외향인가 내향인가? 감각형인가 아니면 직관형인가? 사고형인가 감정형인가? 또 판단형인가 인식형인가? 이 도표를 살펴보면 이렇게 각 유형에는 반대 유형이 있어요. 예를 들어 ESFP. ESFP의 유형은 E는 외향이죠. 그리고 S는 감각, F는 감정, P는 인식형. 이 닉네임은 뭐죠? 사교적인 유형이라고 되어 있죠. 이 유형의 반대 유형은 바로 이쪽에 있어요. INTJ, 과학자형이에요. I는 내향, N은 직관, T는 사고, J는 판단형. 그래서 사람마다 닉네임도 다르고 일하는 성향이나 생활 양식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런 MBTI 유형에는 특성에 따라 유형의 강점과 약점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강점을 살리는 방법과 약점을 보완하는 방법이 있어요. 외향형의 강점은 말하기를 좋아하고 대외 활동에 두려움이 없어요. 매우 활발하고 적극적이고 낯가림도 없고 생각을 적시 말로 표현해요. 그런데 자기가 외향형인데 만약에 이런 강점을 잘 못한다고 할 때는 스피치 연습도 해보고 봉사활동도 해보고 리더 역할도 하고 체험 활동도 하면서 강점을 키우는 연습을 하면 되고요. 그런데 MBTI 검사를 했는데 만약 내가 내향형으로 나왔어요. 내향형으로 나와도 외향형이 갖고 있는 강점을 가져다가 키우면 되겠죠. 아, 반대 유형의 강점을 살리면 되겠구나.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외향형의 약점 볼까요? 외향형의 약점은 섣불리 말하고요. 적극적인 반응으로 실수를 많이 해요. 생각을 깊이 안 해서 그래요. 인간관계도 깊이 있는 관계보다 비상적인 관계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는 방법은 말하는 시간을 어느 정도 이렇게 정해주는 게 좋고요. 또 글을 정리한 다음에 말하게 하고 상대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질문을 준비하여 상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면 외향형이 가지는 약점을 보완할 수 있어요. 이제 내향형 보겠습니다. 내향형의 강점은 생각이 많고 글쓰기를 좋아하고 책 읽기를 좋아하고 신중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런 강점을 키우는 방법은 체계적인 글쓰기 지도를 받고 좋은 책을 읽고 독후감 쓰기 훈련도 하고
주제가 있는 소그룹 활동에 참여하는 이런 것들이 내향형의 강점을 더 강화시키는 방법이에요. 만약 외향형이라도 반대 성향이 내향형의 강점을 키우는 방법을 쓰다 보면 자신의 약점이 보완되겠죠. 내향형의 약점도 있죠. 어떤 게 있죠? 활동을 잘 안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인간관계의 폭이 좁아요. 말이 없고 감정을 표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발표력이 조금 부족하다 하는 말을 들어요. 그래서 이런 약점을 보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리더십 캠프, 스피치 훈련 캠프 같은 데 가면 좋고요. 그리고 글로 쓰고 많이 읽어서 읽기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해요. 감정 표현을 잘 할 때까지 조금 기다려주고 가족과도 규칙적인 대화 시간을 가지면서 두려운 마음을 해소하도록 해야 해요. 그리고 감각형은 어떤 강점이 있을까요? 굉장히 꼼꼼한 사람들이죠. 관찰력도 섬세하고 구체적인 표현도 잘해요. 경험한 것들을 잘 구체화시키는 사람이 감각형의 장점이에요. 이 강점을 더 잘 키우는 방법은 주제별로 미디어 정보를 스크랩도 하고요. 관찰 일지도 써보고 체험 활동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해보는 것이에요. 또 감각형의 약점도 있지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꿈을 말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왜? 상상력은 많은데 추상적인 것은 잘 하는데 구체적으로 좁혀서 표현하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또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어려워요.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세부적인 일에 집착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약점을 보완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비전 갖기 훈련을 하거나 약간의 실현 가능한 꿈, 또 마인드맵을 통해서 사고를 확장하고 일의 중요도에 따라서 계획을 설정하고 순서를 잘 정하는 훈련이 바로 감각형의 약점을 보완하는 방법이에요. 다음 직관형인데요. 직관형은 강점이 아주 큰 것, 숲을 볼 줄 알고 산 전체를 볼 수 있어요. 또 호기심도 많고 풍부한 아이디어, 상상력이 강점이고요. 질문도 아주 많이 해요. 새로운 일에 굉장히 적극적이고 꿈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건 장점인데 이 장점을 더 키우는 방법은 관심 분야의 체험, 실험을 통해서 직접적인 경험을 하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고 관련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스스로 정보 탐색 훈련을 하고 다양한 경험, 체험, 머릿속의 상상력이 아닌 몸으로 체험이 필요하고요. 꿈이 바뀔지라도 바뀔 때마다 꿈 노트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답니다. 직관형의 약점도 있죠. 직관형의 약점도 있는데 직관형의 약점은 물건을 자주 잊어버리고 못 챙겨요. 어디다 뒀는지 잘 몰라요. 자기가 샀는데 샀는지도 몰라요. 아이디어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조금 미약해요. 아이디어는 많은데 실현되기까지는 대안들이 약하다는 거죠. 세세한 기억을 잘 못하는 직관형의 약점이 있는데 이 약점을 보완하는 방법은 저녁에 미리 가져갈 것들을 준비하고요. 체크리스트를 작성해보고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체크리스트는 안에 모양이나 크기, 색깔까지 기록하고 생각을 정돈하면 많이 보완이 된답니다. 다음, 사고형은 어떤 강점이 있죠? 굉장히 논리적이고 분석도 잘하고 객관적인 사람이에요. 공정하고 지적 호기심도 많아요. 이게 사고형의 강점이라면 이 강점을 키우는 방법은 토론을 통해서 논리를 잘 전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요.
모의 문제를 통해서 사고의 폭을 더 넓혀야 하고요. 스스로 관심 분야를 탐색하는 것이 좋아요. 사고형 약점 보겠습니다. 사고형 약점은 감정 표현에 우울해요, 힘들어요, 이런 표현을 잘 안 한다는 거죠. 비판적이고 냉정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미가 좀 안 느껴질 때가 있죠. 타인의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을 안 해요. 사귀는 이성 친구가 헤어지자고 해도 그 이야기를 듣고 상대방의 아픈 마음을 민감하게 반응을 잘 안 해요. 이런 약점을 보완하는 방법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지금 느낌이 어때? 어떻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물어보고 내가 이러이러하니까 내 기분이 이래요 하는 나 전달법 대화를 하고요. 또 다른 사람의 감정을 느끼는 연습을 하고요. 봉사활동을 하면서 상대방의 감정과 입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로 표현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아요. 다음은 감정형인데요. 감정형의 강점은 정이 많고 동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동물, 식물도 무척 좋아하고 이 강점을 키우는 방법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사랑을 실천하게 하고 동물과 식물을 직접 키우면서 책임감을 깊게 만들고 관심을 더 확장시켜 환경 살리기 활동 같은 활동을 하면 좋아요. 감정형의 약점은요, 쉽게 상처를 받아요. 거절도 잘 못해요. 또 칭찬과 비난에 너무 민감해서 그래서 약점을 보완하는 방법은 자신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친구나 선배 같은 멘토를 만나는 거죠. 또 거절하는 연습. 예를 들면 이거 바빠서 못해요. 너무 힘들어요. 안 할 거예요. 이런 거절하는 연습도 필요하답니다. 자기 기분을 글로 정리해서 분석해 보는 것도 감정형의 약점을 보완하는 방법이에요. 다음, 판단형이 있어요. 판단형은 계획을 잘 세워요. 일을 맡기며 마무리도 깔끔하게 잘하고 아주 책임감도 강하고 결정도 아주 빠르게 하는 이런 강점이 있어요. 이 판단형의 강점을 키우는 방법은 장기, 단기 계획을 세워서 구체화하고 리더십 훈련도 하고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이 정보를 통해서 빠른 결정의 깊이가 보완되도록 하면 좋아요. 반면에 약점은요, 융통성이 없어요. 계획의 변경이 좀 어렵고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고 그래서 고집이 센 사람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완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보고 대안을 생각해보고 스프라이즈로 갑작스러운 일을 즐거운 경험으로 체험해 보도록 하고 대화나 질문을 통해서 어떤 다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면 된답니다. 이제 마지막 인식형 보겠습니다. 인식형은 어떤 강점이 있냐 하면 개방적이고 융통성이 있고 임기응변에 굉장히 강해요. 여유가 많고 느긋하게 인생을 즐겨요. 낙천적인 사람이 많고 그래서 강점을 키우는 방법은 배낭여행도 해보고 평소 주변에서 얻은 자료를 메모도 하고 수집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에요. 인식형의 약점 볼까요? 끝맺음을 잘 못해요. 또 약속 시간을 잘 못 지켜요. 그리고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약점을 보완하는 방법은 작은 목표를 세워서 성공 경험을 가지도록 합니다. 알람을 여러 개 설정해서라도 약속 시간에 늦지 않게 또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을 하고요. 계획을 중간중간에 검토해보고 하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반대 유형의 학습 스타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어요. 외향형, 내향형 학습 스타일이 있는데 외향형은 공부할 때 그냥 책만 보는 것이 아니라 TV도 켜놓고
이어폰으로 음악도 들으면서 또 친구들과 이야기도 하면서 공부하는 것을 선호해요. 스터디 그룹에서 협력적인 학습을 하고 이런 것을 좋아해요. 반면에 내향형들은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편안한 분위기를 선호해요. 혼자서 공부해야 집중이 잘 되고, 외향형은 친구들과 토론하면서 공부하는 것을 좋아해요. 내향형은 과제물을 제출하기 전에 스스로 점검해야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어요. 외향형의 유의점이 있는데 어떤 유의점이 있겠 보이죠? 너무 많은 참고서를 준비하지 않도록 하고요. 친구를 가르치면서 공부하면 공부가 더 잘 되고, 내향형은 교수가 질문을 하고 나서 답하기 전에 시간을 조금 주는 것이 필요해요. 또 발표하기 전에 미리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좋아요. 다음은 감각형과 직관형 학습 스타일 보겠습니다. 감각형은 구체적, 세밀하게 공부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세부적인 부분은 잘 알아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맥락 파악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직관형은 체계적인 학습 훈련이 필요해요. 전체적인 맥락은 잘 파악하는데 아주 세밀한 것은 잘 모르고 지나칠 수 있어요. 또 감각형은 한 문제에 너무 세심하게 접근해서 시간이 모자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는 것부터 먼저 풀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해요. 직관형은 어떤 약점이 있을까요? 너무 깊게 생각해서 정답을 놓칠 수가 있어요. 또 감각형은 노트 정리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직관형은 논술에 있어서 결론을 먼저 생각하고 글을 쓰는 것이 필요해요. 다음 사고형과 감정형입니다. 사고형은 체계적인 접근을 선호하고 목표 방향성이 높아요. 교수가 공평하게 평가하고 과제를 꼼꼼하게 살펴보면 공부가 잘 되고, 또 질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선호해요. 공부 편식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전체적인 균형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원인과 결과를 찾는 학습 방법이 필요해요. 감정형은 마음에 맞는 친구들과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고, 가족의 따뜻한 격려나 칭찬이 있으면 공부가 더 잘 되죠. 또 배우는 내용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더 학습 효과가 있어요. 교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학습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수와 학습을 분리하고 성적에 너무 얽매이는 것보다 독립적인 자세로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판단과 인식형입니다. 판단형은요, 계획을 세워서 공부하는 것을 좋아해요. 너무 꼼꼼한 계획은 계획 때문에 지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느슨하고 여유로운 공부를 즐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주변을 또 깨끗이 정리하면 능률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요. 인식형은 계획 없이 공부하는 것을 좋아해서 이 과목, 저 과목, 그래서 시험 일정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해요.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 학습을 선호하고요. 과제를 놀이처럼 할 수 있는 방법, 자연스럽고 유연한 학습 분위기에서 더 공부가 잘 된답니다. 자, 이번에는 N해법, 직관 감정 유형의 학습법 보겠습니다. NF는 N은 직관이고 F는 감정이잖아요. 그래서 직관 감정 유형의 학습 방법은 꿈꾸는 몽상과 자신과 관련 짓는 어미 연결 학습을 선호하고, 통찰력, 창의성, 자아실현, 격려, 이런 소그룹 작업, 이런 학습 스타일을 선호하는 이런 것들이 NF 직관 감정 유형의 공부 방법입니다. 자, NT는 뭘까요? NT? N은 직관, T는 사고잖아요. 그래서 직관이면서 사고 유형은요, 이런 사람들은 과학, 연구 관찰, 지적 호기심, 탐구 학습, 또 교수의 일방적인 설명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을 좋아하고 자신의 지적 수준을 꾸준히 향상시켜 나가는 방법을 좋아하고요. 미래에 관심이 많아요. 예습이 효과적이에요. 다음 SJ는 뭐죠? S는 감각이면서 J는 판단이니까 감각 판단인 사람들은 모범생들이 많아요. 과제를 아주 철저히 잘해요. 짜여진 수업, 주입식을 선호하고요. 교과서나 참고서 문제집도 많이 활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선택형, 단답형 시험을 선호하고요. 이 SJ 유형들은 노력에 의해서 노력만 하면 높은 등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유형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SP 보겠습니다. S는 감각이죠. P는 인식이죠. 그래서 감각이면서 인식형은 행동파예요. 학습 유형은 백문이 불여 일행, 놀면서 배우는 사람들이고요. 다양한 교구 활동, 너무 설명식 수업은 비효율적이고 도전적인 실험, 자유스러운 분위기, 충동적인 순간, 이런 학습 스타일이 SP 감각 인식형의 학습 스타일이에요. 자, 이렇게 MBTI를 통해서 각 유형의 학습 스타일을 알아보았어요. 외향, 내향, 감각, 직관, 사고, 감정, 판단, 인식의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잘 살펴보고 자신에게 효과적인 학습법으로 공부한다면 우리 학생들 학점은 문제 없겠죠? 자,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